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거절이 상대를 거부하는 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탁 자체를 거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자체를 밀어내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싫다라는 말은 곧 당신이 싫다라는 의미로 오해될까봐 두려워진다. 또 하나의 이유는 관계에 대한 불안이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나를 나쁘게 보지는 않을까? 다음에 나에게 냉담해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먼저 떠오른다. 특히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거절은 자신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좋은 사람은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이러한 믿음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법을 배웠지만 거절하는 법은 거의 배우지 못했다. 양보와 인내는 미덕으로 배웠지만 경계와 성급기는 이기심으로 오해받아왔다. 그 결과 거절은 무례하거나 냉정한 행동처럼 느껴진다. 또한 죄책감도 큰 역할을 한다. 상대가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이기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상상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괜찮아, 이번만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을 선택한다. 결국 거절하기 힘든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거절하는 순간 흔들리는 나의 정체성 때문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를 깨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든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거절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함도 부족함도 아닌 중용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무조건 밀어내는 것도 아닌 나와 상대 모두를 해치지 않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나를 소모시키면서까지 상대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 칸트의 관점에서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다. 동양 철학에서는 조화를 강조하지만 무조건적인 순응을 말하지는 않는다. 공자는 의를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았다. 의롭지 않은 부탁, 마음에 거리낌이 남는 선택이라면 따르지 않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보았다. 또한 니체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을 경계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린 인간을 가장 불행한 존재로 보았다. 니체의 시선에서 거절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지는 강함에 가깝다. 철학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하다.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나 스스로에게 되돌려 놓는 행위라는 것이다.
거절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 체력은 무한하지 않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다 보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일, 나를 지켜주는 선택은 뒤로 밀려난다. 그렇게 쌓인 피로는 언젠가 분노와 무기력으로 바뀌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의 왜곡이다. 계속해서 거절하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불균해진다. 한쪽은 요구하는 위치에 익숙해지고 다른 한쪽은 참는 역할에 갇힌다. 이때의 관계는 평등이 아니라 의존과 부담으로 변한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존중감이다. 내가 싫다고 느낀 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내 감정은 점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스스로의 마음을 무시하는 습관은 결국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낮은 기준을 만든다. 또한 거절은 상대에게도 필요하다.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관계에서는 상대 역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잇는다. 적절한 거절은 경계를 알려주고 관계의 구조를 건강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삶의 방향성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타인의 일정과 기대 속에서 흘러간다. 반대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채우게 된다. 거절은 닫는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의 문을 다시 여는 행동이다. 거절은 차갑게 할 필요가 없다. 단호함과 따뜻함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다. 미안해. 하지만 어렵다. 이런 말은 짧은 말에도 충분한 존중은 담길 수가 있다. 모든 거절에 긴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과도한 해명은 오히려 상대에게 여지를 주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게 된다. 이유를 말하되 설득당할 틈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가 있다. 거절 후에 밀려오는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경계를 세우고 있다는 신호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나 다 흔들리게 돼 있다. 상대를 실망시키는 것보다 나 자신을 계속 실망시키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나를 지키는 선택은 결국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든다. 거절은 관계를 끝내기 위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말이다. 오늘 한 번의 정중한 거절이 내일의 진짜 웃음을 지켜줄 수 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도 괜찮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의 선택이 먼저여야 한다.